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조인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집단의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우리 법원이 어떤 고민을 거쳐 판단을 내리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복잡한 다단계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BGF 리테일과 화물 기사들 사이에는 자회사인 BGF 로지스 그리고 하청 운송사가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를 했고, 원청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한 접근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리와 판례가 다루어질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산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2022년에 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제91조의 15에 따라 노무 제공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접 고용 계약 없이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업 집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8이 정한 업무상 재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조 활동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지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확립된 기준은 각각의 사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그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청의 교섭 의무입니다. 이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CJ 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BGF 리테일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BGF 리테일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심리를 거쳐 확인됩니다. 형사법 쪽에서는 책임 주체를 세 곳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차량 기사, 사업주 측, 현장 경찰입니다. 먼저 차량 기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됩니다. 우리 법원은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일반 도로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현장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속도와 주의를 다했는지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측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가 됩니다. 민사손해배상 경로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현장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적법성을 따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산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해상 과정에서 인명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쌍용차 판결에서 경찰이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 등 장비를 적법한 직무 수행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인명보호와 사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쟁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방법의 정당성을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의 민사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이 정한 범위 안의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살아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기업의 경영권,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사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익 형량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감정적 대립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산재 신고와 형사 민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5에 따른 산재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경로를 동시에 열어두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 본인이 이 사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족, 부상조합원, 파업 참가자, 사업주 측 어느 쪽이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고 오늘 영상은 그 판단 기준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 있으신 분들, 비슷한 노동 분쟁 상황에 계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대 안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아시죠? 한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